네, KBPS 인물탐방, 저는 지금 광주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함께 지난 민선 8기 1주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3대가 행복한 광주시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렇게 취임 1주년을 맞으셨는데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또 바쁘실 것 같은데 민선 8기 1주년 성과를 보고하고 또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의 미래 비전을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네. 들었어요.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그동안 1년 동안 진짜 쉼없이 진짜 저를 비롯해서 우리 1,600 공직자들이 참 엄청 달려왔어요. 네. 달려오면 그만큼 이제 성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세계관화 컨퍼런스 유치라든가 뭐 작년에 수해도 있어가지고 올해도 좀 물난리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하고 그동안에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향후 앞으로 광주시의 발전 계획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발표하는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 좀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네, 그러면은 이 말씀하신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 도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광주 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우선사업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제 풀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놔둘 거냐, 이건 방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그걸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토지시탁에서 이제 한국토지시탁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한 8개 일단은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그 상업 용지에 이제 그 용지를 좀 채우려고 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시가 그 아이들이 지금 결혼을 할래도 지금 결혼식장이 없어가지고 서울 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것부터 좀 정리 좀 하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한 2,000석 정도의 이제 컨벤션 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쇼핑몰, 종합병원, 뭐 다양한 이제 시설들을 이제 갖춘 그야말로 이제 역세권이 하나의 그 광주시의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첫 삽을 떴다고 이제 봐야죠. 예. 네, 이 시장님 말씀만 들어도 광주시의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이 3대가 행복한 광주시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체육진흥에도 좀 관심을 쏟고 계신 걸로 아는데 광주 종합운동장 기공식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3대가 이제 행복한 광주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3대가 행복한 광주시가 진짜 행복하려면 3대가 아이들, 또 청년 세대, 소위 말하면 젊은 세대,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이제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기준이 요즘 또 건강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건강이 그 어떤 생활 스포츠 그런 것이 있고 또 전문 스포츠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종합운동장에 그동안에 없어가지고 어떤 전국대회라든가 이제 경기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좀 치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또 너무 오래 또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이것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좀 이것도 제가 늘 하는 행정의 어떤 구호는 공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착공식을 빨리 해서 또 착용을 하고 나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갖다가 2026년 도민체전에다 맞춰서 그래서 이제 그 종합운동장을 짓고 그렇게 하면 이제 관련 이제 부대 이제 시설들도 들어서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광주시 워터파크도 이제 개관을 하고 다음 주면 이제 오픈을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다양한 어떤 연령층의 시민들이 마음 놓고 좀 활동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그런 우리 광주시에도 시청팀들이 뭐 국가대표급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친구들도 이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해서 또 국익을 또 세워주고 또 시의 명예를 높여주고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이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우리 광주 종합운동장 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통팔달 광주로 통하는 미래의 길도 좀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설명 우리가 이제 부탁드릴게요. 종합교통대책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성이 있어요. 한 부분이면 이제 교통에 대한 부분,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철도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수강선이 이제 바로 이제 착공에 이제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경광선 연장도 지금 용역을 줘서 얼마 있으면 또 용역 보고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또 그 8호선 오포 쪽에 이제 그런 어떤 철도망이 약해서 8호선도 연장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철도 계획들이 차질 없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도로는 이제 제가 이제 공약 때부터 걸었지만 이제 스파이더 웰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천 천변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거미줄 같은 촘촘한 이제 그런 어떤 도로망을 또 구축해주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노선 종합대책을 또 다시 만들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앞에까지 이제 학교 앞마다 이제 그 정류장을 설치해서 또 최종적으로 이제 역까지 가서 환승 체계까지 구축해주는 그런 이제 그 대중교통 종합대책까지 해서 그래서 교통 종합대책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우리가 좀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그런 교통 문제들 특히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수영답평 그 경기도 광역 그 국토부죠. 국토부에 이제 그 광역 그 콜 버스 시범 사업에 저희가 또 다행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오포에 이제 신현동에서는 이제 그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이제 마음 놓고 그런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양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잘 교통의 문제가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에도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광주의 마지막 비전인데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국제적인 창의 도시 광주. 정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멋지거든요. 아까 앞쪽에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 저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내년 7월에 광주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세계대회 유치하려면 5년 내지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쵸. 부산 엑스포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폐막을 한 이제 강릉 합창 세계대회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그걸 유치를 해서 이제 지금 1년 차 들어갔고 또 1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1년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갖고 관련 이제 또 공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왔던 어제 지금 와서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와스비 본부의 이제 콜린 회장이라든가 그런 그 기술위원장들이고 실사단들이 상당히 매우 흡족하는 그런 이제 준비 상태를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까지 상주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관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지금 정지돼 있는 현상을 갖고 있어서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도 많이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세계 관악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아마 광주시가 어떤 세계 이제 음악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음악이라고 해야죠. 한국 관악의 어떤 그 메카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주 다양한 그런 음악 도시로서의 또 변모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단발성 그런 행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광주시가 어떤 그 관악의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전 세계인이 찾는 우리 국제 문화 도시 광주시의 모습을 한번 저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장마철이잖아요.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 작년 여름에 이 광주 지역의 집중 호우 피해가 컸습니다. 이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이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일반적인 부분들 그런 그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태고 지금 거의 뭐 95% 100% 간다고 보고 지금 이제 경기도라든가 이제 정부 이제 그 관련 부처 소위 말하는 행정안전부라든가 이제 국토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련 부처하고 이제 협의를 봐야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심의를 특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너무 늘어져서 그래서 지금 제가 중앙정부에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이건 어떤 우리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된 상황이면 특별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일반적인 관련법 적용을 해서 뭐 협의가 늦어진다든가 이래서 지금 두 개 하천이 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모개미천하고 이제 우산천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가능하리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그 수해복급만 그 초점을 두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좀 해줘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뭐 중앙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 시장이라든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요거 시민들한테 요걸 다 먹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빨리 하고 싶죠. 예산까지 그렇죠. 뭐 745억이 다 세워져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데 그런 행정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원칙 이런 것만 또 따져서 그렇게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격적으로 좀 빨리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지금 장마 처리를 하더라도 좀 추진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수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또 행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물의 영향에 안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요 장마가 끝난 바로 또 그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돋보였는데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어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시정 운영 계획을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3대가 행복한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완성된 거는 완성된 대로 이제 평가하면서 어떤 지속 가능성을 부여해주고 또 우리가 이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감을 줘서 광주 시민들이 진짜 살기 좋은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소위 말 그런 거죠. 이제 도시 완성도를 높이겠다. 그게 제가 이제 핵심 목표고 그걸 통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광주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 불철주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 1600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렇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면 됩니다. 네,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우리 방세환 광주시장님의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방세환 광주시장님과 함께 광주시의 미래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를 위해서 늘 시민들의 곁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